제가 진주에 갔었거든요. 제일식당 갔어? 거기가 제일식당인가? 아니 그거 파는 데 있죠. 육전냉면. 아, 이랑 소고기 진주냉면. 큰 거. 아, 진주냉면. 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진주냉면은 나. 별로 하얀호. 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냉면은 냉면인데 음. 뭐 다대기 괜찮더라고요. 맛있는데 국밥이 진짜 맛있던데요. 그 원래 진주는 국밥이야. 그러니까 국밥이 그냥 국물이 나왔어요. 육전을 시켜서. 소고기국밥이. 네, 국물만 좀 좋은데 약간 선지국 맛이 나면서 국물이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진주에 아는 언니가 사줬는데 내 언니 보고 국물 이게 죽인다고 다음에 나 가서 국밥을 먹겠다 했는데 언니가 아니 이 정도 기본 아니냐고 그런 거예요. 레벨이 다르구나. 서울에서는 진주 부심이구나 그거. 왜냐면 비빔밥집 가도 네. 진주는 비빔밥을 시켜도 소국물 줘. 되게 맛있어. 아니 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중앙시장 안에 제일식당이라는 한 50년 된 네. 해장국집이 있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소국밥집인데 거기 이제 새벽 한 4시, 5시 가면 이제 진주의 술꾼들은 거기 다 있다. 해장가는. 진주가 거기 한번 소고기국밥이 가봐요. 좋구나. 아니 근데 진짜 너무나 내가 먹어본 소고기국밥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먹어봤으니까 그런 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시켜 먹고 이런 게 없어. 너무 맛있어서 막 이러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끓인다고. 이거 너무 흔한 맛이라는 거예요. 을지면허 소고기국밥보다 맛있어? 그럼. 아 그래? 아니 깊이가 달라. 어. 국물이 진짜 너무 눈이 번쩍 뜬다니까. 해운대 소고기국밥 먹어봤나? 에이 그거는 씨발 아, 국밥 그래요? 아니야. 레벨이 다르구나. 진짜 레벨이 다. 라자면 시즌 3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선입니다. 오늘은 21번째 일주 기후일주 시간입니다. 예, 늘 그렇듯이 주가마님께서 준비해 오신 기후일주에 대한 풍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장점, 단점을 굳이 나누지 않고 네, 특징으로 쫙 해서 선생님들께 한번 평가를 받아볼게요. 네. 이게 장점, 단점이 맨날 나누다 보니까 동전양면같이 다 섞여 있는데 나누는 것도 좀 의미가 없다 싶겠더라고요. 네. 첫째, 공부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동그라미인가요? 삼각형. 쌍각형. 공부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냥 뭐 여기는 서치를 해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학업인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주로 이제 공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주론으로 따지면 밑에 뭐 인수 같은 거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용어를 하면 좀 근데 기후 인수요? 인수? 정인 편인 뭐 이런 거. 정인 편인. 근데 기후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 나머지 여건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식상을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 이거는 조금 좀 일주론 자체로는 분위기가 안 좋다. 둘째로 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위험이 있다. 가족들한테만 다정다감할 것 같아요. 한정적이군요. 한정적. 예전에 한번 뭐 기토의 가족의 같은 거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셋째,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 이것도 삼각형. 동그라미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없어요. 다시 해올래? 넷째, 재치 있으면서 진중하기도 하다. 꽃표. 이거 꽃표예요? 꽃표 알아요. 꽃표 이거 경상도 사투리 아니에요? 가위표. 가위. 가세표. 가세. 땡. 다섯째로 가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야 잠깐만. 네. 여기서 잠깐. 너 이거 5분 만에 했니? 아니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어. 근데 왜 이러지? 일단 여섯 번째, 예술적 감성과 사교성이 뛰어나다. 세모. 세모요? 동그라미 이제- 하나도 없어. 이제는 세모도 기분이 좋네요. 일곱 번째, 생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성향이 있다. 동그라미. 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꽂혀서 집요하게 들어가는 힘. 탐구. 탐구심. 예. 여덟 번째, 복잡한 것 싫어하고 단순 간단한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동의하기 쉽지 않네. 근데 이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기토인데.
이번 기회는 영. 아 그래. 영. 한국 축구 보는 것 같은데. 9번째 넘어졌어. 지금 넌딱 두 개가 안 돼. 공격이 안 되고 수비가 안 돼. 이 중압감을 이겨내고 가겠습니다. 예. 아직 많거든요. 예. 섬세하고 감각이 뛰어나다. 네. 예술적 끼가 많다. 네. 다 동그라미인 거예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이거를 체크를 안 하면 들으신 분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섬세하고 감각이 뛰어나다, 뭐 다재다능하다, 예술적 끼가 많다. 이건 다 식신의 특징들이긴 한데요. 네. 그렇게 정확한 기호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호일주의 특성으로 할 수 없다. 아 정말.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이고 가식적이지 않다. 완전 X입니다. 아 그래요. 신뢰감이 없다. 예. 아니 야 기토는 얼마나 속을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제가 이게 사이트 참고하는 신뢰감이 사이트에서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나 예. 사실은 속으로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정확한 그런 느낌이에요. 두뇌가 총명하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냈을. 네. 아 다행입니다. 가르치고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 최강입니다. 제가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가 확실하게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아 계산이 확실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런 느낌이죠. 약간 부정적인 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다. X. 그렇게 고집이 세지는 않습니다. 고집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요. 예. 아 맞아요. 잘 모를 그 사연 사람이군요. 보내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잘 표현을 그래요? 안 하신다고. 네.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면 속으로 상처받고 크게 서운해한다. 맞습니다. 속으로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융통성이 적고 적극성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날카로워서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가끔씩요. 아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게 제가 기후일주 사연을 읽으면서 느꼈던 바랑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아니죠 참 설명해주신 그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건 100% 일치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 기후는 좀 강합니다. 왜냐? 기후일주 여자랑 사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안 그래도 여쭤보려 그랬는데. 좀 일지의 식신을 놓은 게 이제 우리 60가지 중에 6개가 있거든요. 아, 당연하죠. 무신도 포함이군요. 왜냐하면 60개 나누기 10하면 6다 모든 게 6개인데 또 이 6개는 4대 2로 계열이 나누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후라든지 네. 기후하고 무신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토금으로 이루어진 식신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 유금은 그냥 완전히 순수한 금의 성분만으로 가진 음양만 있지만 금의 성분으로 가진 식신이고 네. 가령 무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에 무토도 있고 임수도 있고 경금도 있는 그런 그 식신이거든요. 한마디로 번잡한 식신이거든요. 선생님 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세요? 네가 무신이잖아. 선생님도 번잡하시잖아요. 내가 날 볼 수는 없잖아. 같은 무신끼리. 그러니까 그 일지의 식신을 놓은 경우는 네. 이민 계묘, 무신 기유, 그다음에 정축 병진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계묘와 기유는 어떻습니까? 안에 성분이 전부 깨끗한 목성분만으로 이루어진 식신이 계묘라면 금성분만으로 이루어진 식신이 이제 기유예요. 나머지는 번잡해요. 굉장히 번잡한 요소들이 막 뒤섞인. 그래서 사실은 이 계묘와 기유는 식신 중에서도 이렇게 다른 것들과 똑같이 일지의 장생을 놓았다 하더라도 달라진다. 되게 신기한 게요. 다음 일주가 계묘거든요. 아, 제가 알고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할 때가 돼서. 그렇군요.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건 참 일주를 뭐 서치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인데 이게 사람의 용모가 기분을 수려하고. 좋게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용모가 용모가 수려하고 호리호리하고 날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일지식신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사연 중에 음. 되게 이런 체형을 가지신 분이 있긴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얀 얼굴에 미인이 많다. 예, 여자의 경우는 좀 예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모두 적용시킬 수는 없다. 예. 공통된 특징은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유명인은 맞출 수 있겠죠? 설마. 유명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뭐 제가 만나본 적은 없으나 뭐 네. 이회창, 네, 가장 대표적인 기회죠. 그다음에 배우 강수연, 이태임 씨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냐. 박수를 못 쳐주겠다, 정말. 고생했는데. 뭐 근데 뭐 항상 약간 한국 축구 선수들을 보는 것 같아. 뭐 슬로우 스타터라서 마지막 5개가 거의 연장으로 맞았다는 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근데 어차피 다른 분들이 지금 뭐 구글링을 하든 어디서 서치를 해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마님이 이렇게 해오신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기후일주의 특징이라고 손꼽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네. 아마 찾아보시면 보통 자기 일주 궁금해서 서치 많이 해볼 텐데 네. 저도 보면 어떤 거는 가져오면은 되게 다 맞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기후일주 같은 분들은 서치에 의존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굉장히 지금 반타작도 못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기후일주에 대해서 지나가는 풍문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요거 연장해서 기후일주에 대해서 설명 약간 하시고 넘어가시죠. 뭐 기후일주는 아까 이제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지에 이제 유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잠깐 무신하고 기후하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밑에 일지를 이제 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삼합을. 보통 보면 신은 신자진으로 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이제 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게 이제 무신이라서.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단계인데. 네, 아니 보통 그래서 활동성이 좀 강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려지지가 않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머릿속에 아니 그려지지. 이제 기유는 이제 삼합을 하는 게 사유축으로 삼합을 하잖아요. 근데 사유축으로 하면 그게 또 금이에요. 또 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지니까 그냥 그게 삼합을 해도 그렇고 일지도 이러니까 이게 이제 유금에 해당하는 어떤 기세를 굉장히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유일주다 그러면 가끔은 그냥 신금일주하고 너무 비슷한 형태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놓기는 분명히 식신을 낳는데 식신은 원래 이게 여유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의 신금 같은 칼끝을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토의 어떤 본연의 근본적인 약간 좀 뭐랄까요, 편안함, 후덕함, 내지는 아니면 좀 단정한 이런 느낌보다는 그 신금의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한 걸 이제 기유일주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같은 기토라도 진짜 많이 다르겠네요. 칼럼이 있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쭉 들은 유명인에서도 좀 공통적으로 드러나듯이 사실 기후가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사실 많은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뾰족한 뭔가 뭐 구설수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휘말린다든가 필요 이상의 높은 평가 아니면 필요 이상의 가혹한 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이제 극단성을 좀 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후가 살짝 숨어서 자기 일에 집중할 때는 정말 엄청난 또 포텐셜을 발휘하죠. 유금다운 굉장히 집요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고드는 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약간 그럴듯한 사연이 있었던 분들이네요.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일지식신이어도 이민이라든지 무신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확장성, 편재 편관의 확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권력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야망이 있고 막 좀 자기를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기후일주는 똑같은 식신이지만 굉장히 정교한 식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칫 타인의 시선 쪽으로 노출됐을 때는 그런 정교함의 장점이 사라지고 뭐 공격을 당한다든가 혹은 뭐 뭐랄까 함정에 빠진다든가 이제 이런 이제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뭔가 되게 이회창 씨 생각이 많이 나긴 하네요. 뭔가 느낌. 그게 이제 뭐 죽돌님이 이게 분석해 오신 이 내용들이 보통 그냥 단일하게 이제 무토나 기토의 어떤 기질을 좀 이렇게 한다면 요게 이제 굉장히 타당할 것 같은데 기후가 좀 독특하구나. 기후는 이제 사실은 금기운이 월등히 제가 볼 땐 좀 강하다고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독특한 식신입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이해창 전 뭐 한나라당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신한국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이른바 대법원장에서 이제 이른바 총리 대쪽 정리로 날려고 까지 했으면 굉장히 명예롭게 했었을 거예요. 정말 이미지도 좋았죠 그때까지. 그것도 진짜 이미지 좋았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권 후보가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공격한 게 뭡니까? 어제 한 군데만 그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 측에서는 막 하나만 물고 늘어진 거잖아요. 병풍. 여기에서 사실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망가지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대법원장까지 뭐 할 거라면 아들 둘이 다 군대 빼도 상관없는데 젊었을 적에 대권까지 갈 줄 알았으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억지로 군대 보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몰랐죠 진짜 사실. 자기가 정말 대권까지는 갈 줄은 그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억지로라도 보내야지. 만약에 그 아들 둘 중에 한 명만 갔더라도 사실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병풍이 치명적이라 하더라도 그 두 번의 97년과 2002년 선거는 이회창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렇죠. 그 뭐 직전까지 뭐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사실. 다른 후보가 오히려 운에 기세에 뭔가 오만 시너지 효과를 단해서 된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97년 선거의 실질적인 패착은 이제 이인재 후보로 표가 나뉘었다는 거. 2002년 선거에서는 야권이 불려는 했지만 그 야권이 단일화 하는데 실제 이때도 이회창 후보가 박근혜 당시 뭐 미래무식이었자고를 나갔잖아요. 평당에서 박근혜만 안 왔어도 선거는 지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각을 세우는 거죠. 포용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포용적 리더십이. 왜 내가 혼자서 붙어도 이기는데 왜 내가 저런 애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 그래서 밑에 선거 스태프들이 선거 막판에 와가지고 축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사 뭐 그때도 뭐 나온 유명한 얘기 중에 그 다른 뭐 언론사 기자나 이제 자기한테 반대하는 쪽에 평소에 그런 말을 하실 분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 새끼들 창자를 끊어버려요. 맞아요. 그런 말 얘기. 보면 평소에는 제법 날카로운 갑자기 사람이고. 창자가 아프다. 예. 창자 어디 있지 근데? 날카로운 사람이구나. 뭐 생긴 것도 뭐 그렇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임상을 풀어주셨고요. 기후일주 대표 사연은 뻔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양력 81년 4월 1일 인시생 여성분이시고요. 신유년 신묘월 아니 신금 같다고 하셨는데 신유년 신유월 기후일 병인시입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공무원이라고 하시고 현재는 휴직 중 라고 하시고 몸 건강이랑 정신 건강 모두가 좀 여태까지 계속 힘드셨는데 이상하게 올해부터 다시 좀 힘을 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술년이니까요. 근데 보통 저희 쪽에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터널의 끝에 있거나 그죠. 이제 막 나오려고 하기 직전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 명식의 특징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뭐 일단 기후일주에 정말 식상이요, 뭐 천간에 뭐 너무 강렬하게 투간해서 정말 이 명식은 정말 좀 힘든 명식이다. 흔히 하는 말 옛날식으로 하자면 수술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명식이다. 특히나 이제 묘유충 같은 경우에는 자궁 같은 데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건데요. 근데 이분은 직업이 뭔가요? 직업이 공무원이시라고 했죠. 근데 이 월지에 사실은 거의 고립되긴 했지만 이 묘목이 편관인데 또 시지에도 임목이 멀리서나마 이제 지원하고 있는 형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이 신약한 명식의 용신은 그 목화가 되겠는데 이 목화에서 이 용의신에 해당하는 관을 월지의 관을 자신이 직업으로 썼기 때문에 그나마 굉장히 훌륭하고 또 시지가 관인생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그런 그 힘든 대운 때의 어려움을 잘 좀 지나간다면은 뭐 뭐라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원국상으로의 그 이 금식신이 가지고 오는 큰 힘은 좀 잘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명식 8글자를 봤을 때 시주만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저쪽은 저쪽대로 그냥 좀 차갑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 병인이 되게 생뚱맞게 끝에 딱 와서 박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없으면 큰일 나지. 큰일 나요. 그게 있어서 그나마 시간의 병인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시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게 이제 살아가는 과정으로 보면 또 노년과 말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40대 운이 뭐 이렇게 보겠지만 뭐 병신 대운도 있고 정유 이렇게 어쨌든 어려서 이제 화운하고 목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조금은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주 자체가 워낙에 신약하세요. 좀 굉장히 좀 예민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저 시간은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조화로운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면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 사연이 별일 아닌 고민이 아닐까요?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하다 사연을 올립니다. 제 삶은 첫째, 두려움 걱정, 둘째, 자아 불확실성, 끊임없는 후회와 비하, 셋째, 심신허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 저는 친절하고 항상 웃으며 화낼 줄 모르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낙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속으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계기로 인해 인간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사람들과 있을 때도 알 수 없는 고독을 느꼈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있어도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죠. 말 조심하느라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결국엔 뭐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차차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아이가 됐고 제 판단을 믿지 못해서 뭘 하든 마음의 준비를 한답시고 오래 고민하다 결국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실패할까 가슴을 졸이고 타인의 눈이 무서워 혹 사소한 말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내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의 가치는 남들이 툭 던진 말에 좌우됩니다. 이런 제가 미친 것 같고 진저리가 납니다. 책을 읽고 마인드 컨트롤하면 나아질 줄 알았으나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저를 보니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사주에 집착하며 앞으로 다녔는데 특별한 어려움 없는 안정적인 사주라 왜 괴로워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재작년 병신년부터 심신은 더 피폐해졌고 작년 정유년엔 한 번에 완벽하게 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욱한 적도 있었고요. 일을 하면서도 어제 내가 뭘 먹었는지 사람들이랑 무슨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못하게 됐고 사무실만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 30분 간격으로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차마 정신적 문제로 휴직을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몸도 안 좋아져 그 사유로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시다니. 그러니까요. 그땐 그 아픈 게 너무 감사했고 차라리 더 안 좋아져 병으로 죽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가족들에게 아픔을 덜 줄 테니까요. 휴직 후 집에만 거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철이 아직도 덜 들었다 뭐라 하셨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는 똑똑하고 앞에 나서는 것도 잘하고 부지런하더니
왜 점점 더 못나지고 게을러지니? 입니다. 그러면 저도 어머니한테 아픈 말을 꺼냅니다. 엄마는 본인 맘에 안 들면 혼만 내니까 결국엔 내가 내 결정을 못 믿게 됐잖아. 엄마가 남들을 배려하라고 강조해서 남만 배려하느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게 됐잖아. 참 못났죠. 결국 받아들이는 건 저인데 남들에게 비난을 돌린다 하더라도 제가 잘못 선택한 건 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상담을 받기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다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 잘못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는데 상담으로 그간의 긴 세월이 변할까, 그분들이 정말 저의 얘기를 이해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18년이 되면서 왠지 다시 힘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의 번뇌를 안고 살아가게 될까요? 스스로 저를 가두고 벼랑 끝까지 저를 밀치면서요. 2018년이 저에게 좋은 해라 마음이 강해진 거라면 이 해가 지나면 다시 나약하고 불안한 저로 돌아갈 것 같아 사실 더 불안해요. 저는 몸도 약합니다. 잘 때마다 몸이 땅속으로 꺼지고 천장이 빙빙 도는 가위를 수십 번 눌러야 잠들었습니다. 게다가 2차 성징이 빨리 시작됐고 출혈이 많았는데 특히 92년, 93년엔 10분이면 올라갈 만한 뒷동산도 못 올라갔습니다. 항상 잠을 자면 누군가 깨우기 전까지 일어나지 못했고 어지러워 쓰러진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땐 어깨뼈가 아파 눕지 못하고 앉아서 밤을 새게 됐고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도 여전히 낫지 않아 병원을 다니다가 운명적으로 담당 선생님이 혹을 발견하여 심장 수술도 했습니다. 크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비염도 심해 고개를 오래 숙이지 못했고 감기는 1년 내내 걸린 상태고 일하면서는 피곤함에 짜증만 들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침을 맞고 양약을 먹고 한약을 먹고 한 한의사 선생님은 저의 몸 상태가 70대 할머니 기력이라고 했습니다. 2017년엔 생식기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 집중을 할 수 없게 되고 위 명치가 아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귀가 멍해져 비행기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혹시 건강 상태는 인신충, 묘유충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건가요? 그게 맞다면 4일 대운, 5일 대운에 더 몸이 약해지게 될까요? 좀 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천적으로 약한 상태가 계속될까요? 계속 제 얘기를 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도 아니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었고 연기를 하고 싶었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글을 쓰고 싶었고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한의사가 되고 싶었고 관심 분야가 너무 많아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또 저의 게으름, 우유부단 기우 때문에 결국 시작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전하지도 않는 자에게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방황하다가 공직시험을 보고 운 좋게 입사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성격상 공무원이 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또 사주를 보러 다녔는데 공무원이 천직이고 늦은 나이에 다른 일을 시작하기 어렵고 다른 일을 해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니 참고 견디라 했습니다. 관사론잡의 묘유충 때문일까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압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도 늦었고 자신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혹여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헛된 꿈 버리고 현실 인정을 하는 게 빠를까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저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되게 녹음실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저희가 글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 전달하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남겨주셨거든요. 추가 질문도 있으셨고 그럼 거기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리를 잘 못하고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진짜 쉬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끊임없이 생각들이 떠올라 정신이 피로하고 미련이 많고 물건을 잘 못 버립니다. 음악은 제 삶이지만 특히 슬픈 음악을 좋아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갑자기 허무한 기분이 자주 들고요. 우울한 기분과 별개로 왜 살아야 하는지 당위성을 모르겠어요. 입버릇처럼 왜 살아야 하나 되뇌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저를 쳐다본다는 생각에 행동은 부자연스럽게 되고 막상 대화 중심에 서게 되면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타겟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까요? 어릴 때부터 혼잣말을 했는데
어머니께 자주 오니나 지금은 속으로 주로 합니다. 저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주 부딪히는데 어머니가 갑오일주, 아버지는 갑술일주입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가장 센데 어머니는 자신이 항상 피해를 본다고 말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고집도 셉니다. 그러나 저를 다시 힘나게 하는 것도 가족들이죠. 두서없이 적은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나약한 자신이 문제인데 굳이 상담이 필요할까 싶지만 현명하신 강원 선생님, 지산 선생님, 낯선 PD님, 죽돌님 조언 듣고 싶습니다. 좌파 명리를 단시간에 다 들었던지라 명리 이론이 뒤죽박죽 혼돈 상태인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명리를 더 통달할 수 있을는지요. 사연 올리신 분들의 얘기에 항상 온 마음 다해 상담하는 걸 듣고 매 순간 감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질문이 더 궁금하시다고 추가로 보내주신 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집은 여유롭지 않고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생을 일만 주거를 하셨는데도요. 어렸을 땐 저도 근검절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는데 너무 욕망을 눌렀던 건지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할 무렵부터 하고 싶은 건 그냥 하고 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빈털터리로 늙을까 봐 돈에 대해 집착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돈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부유한 거 말고 실제로 부유한 걸로요. 네, 라고까지 남겨주셨고요. 또 이 와중에 또 돈 걱정까지 하셨네. 네, 이거는 이제 사연 보내시고 난 뒤에 또 갑자기 하나 더 떠오르셨나 봐요. 예, 추가로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사연이 좀 무겁긴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새삼스러운 네? 그 사연은 아닌데요. 네. 아니 근데 워낙 이게 요즘 이런 네. 걸로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분들이 본인이 많으셔가지고 본인을 부정하는 그런 게 보여서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주로 남을 좀 배려 잘하고 착하신 분들이 이런데. 이 제가 아까 이제 그 6개의 식신이 있는데 그게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기유와 계묘 일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 이 안에는 다 식상이 혼잡되어 있거든요. 계묘도 그렇고 네. 왜냐면 순수한 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신 정기는 식신이지만 이제 그 초기는 이제 다 상관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타인이 자기한테 평가하거나 특히 말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 이게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는 남이 뭐라 해도 뭐 지랄하는 새끼야 니나 잘해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못 넘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는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무시는. 너도 그렇잖아 이씨 너도.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울면은 상처받아요. 티를 안 낼 뿐이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랄하는 니나 잘해. 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똑같은 식신에도 계묘나 을면은 안에 다 무신은 안에 전부 다 지지가 다 무임경 다 양의 기운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른바 을류 같은 경우는 신금과 경금과 신금 양음의 기운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스쳐도 중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갑니다. 탁 박히는구나. 딱 와서 이렇게 확 긁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내상을 쉽게 잘 입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왜냐면 너 왜 그랬어라고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뭐 내 말을 잘 알아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하지만 당사자들은 완전히 이제 중상을 입는 셈이 됩니다. 특히나 갑오 갑술 부모님께서는 또 얼마나 말을 잘하시겠어요. 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이게 굉장히 내재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분은 지금 유금 일주인데 이 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금이 너무 과다한 것이 문제인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는 꼭 화리랩의 종사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니보다 더 나쁜 사람을 막 마음대로 막 그 취하면서 남 아픈 사람 취한다는 건 자체가 권력이니까. 네,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억압을 해소해라 이제 이런 것인데.
그건 뭐 요즘 같은 현실에 뭐 아무나 뭐 의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의학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이게 이제 속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 친구 학교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쌓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모여서 지금 이 사실 아직까지 연세가 그래 많지도 않으신데 38살인데 38살. 근데 이 진짜 정말 제가 볼 때는 신체 나이가 70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가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몸도 이제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 금이 과다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이제 그 우리 뻔뻔님의 근데 왜 뻔뻔이라서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에요. 뻔뻔해지고 싶은 건데 그러고 싶으시다는 의지 표현. 나는 그 욕망의 무의식적 발현이라고 봅니다. 네. 첫째 뻔뻔해지고 싶다. 네. 이 뻔뻔님의 명식의 두 번째에 이제 이 문제는 뭐냐 이 과다한 금을 설계시켜주는 수의 기운이 네. 없다는 겁니다. 지장간에도. 재성. 네, 재성이 없어요. 이제 사실은 이 신금식신이 신금유금식신이 이렇게 많아도 네. 재성이 어느 정도가 그러면 그냥 이것을 잘 이렇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면서 기계는 굉장히 정교한데 윤활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근데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네. 그럼 윤활유가 없는 아무리 다임러 벤처사가 만든 정교한 엔진을 할지라도 엔진 오일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기계가 막 완전 빡빡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릴 때 임수 개수가 흘렀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10대 후반에 이 사화용신대운인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사유합을 하면서 이 용신이 이제 기구신으로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10대 후반부터 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래도 갑오 을미 이렇게 흘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데 전부 보면 이 갑목도 갑기 합토가 돼요. 뭐 사화만큼은 아니지만 또 기발이 돼서 이 용의신이 이렇게 한신으로 전락하는 것도 사실은 기구신 우리 어느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좀 뭔가 용의신의 도움을 10년 연속으로 받지 못한 거 이것이 이제 이분에게 좀 치명타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얼핏 그냥 대운의 흐름만 봐서는 네. 목화로 흘러서 목화로 흘러니까 좋은데 좋은 것 같은데 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국 안에서도요 이 명목과 인목이 있는데 이 인목은 또 공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욱 더 이 지금 묘목은 고립됐고 인목은 공망이니 정말 그나마 대운이 이렇게 그 갑오의 아마 5화 대운쯤에 공무원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도움 아니었으면 정말 공무원 되기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는데 간신히 이제 쥐어 짜내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이제 피해 침탈만 당하는 이제 그런 형사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분은 월지 편관이 굉장히 고립된 가운데에서도 어쨌거나 지금 계속해서 목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도화와 문창 월지 묘목은 이제 해공이 됐으니까요. 충으로 해공이 됐으니까 이 도화 문창에 있어서 사실은 뭔가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의 상태를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보면은 내적으로는 공황장애 상태고 외적으로는 이제 막 비염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궁에 대한 질환까지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좀 다 금과 관련된 지금 질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뻔뻔님이 이제 그 뻔뻔해지시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쓰셨다라는 얘기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저 기토일주가 묘월에 이제 병인시를 이렇게 놨다. 이 자체만으로는 정말 훌륭하거든요. 원래 이제 뭐 고전에도 다 저 병인시를 뭐 간목이 그 묘월에 태어나도 병인시를 제일 좋게 보고 기토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인시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런 어떤 희용기구안의 어떤 관념적인 어떤 의미를 약간 떠나서 사주에 이 원국에 수가 없는 게 수의 부족이 너무 이 사주의 전체의 조화를 많이 깨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거든요. 잠도 못 들고 예. 이제 가위 들리고 예. 수십 번이나 하루에 가위를 뜨는 거.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용신들의 어떤 운세가 쭉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목화의 기운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초목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예쁘게 꽃을 키우려면 그 뒤에 밑받침해서 따라오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의 에너지거든요. 그게 이제 없으니까 사실은 계속 목만 키우는데 이게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도 이분한테는 적합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을 끌고 가자니 너무 힘든 거고 그리고 그 관이라는 게 원래 주변의 시선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에너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운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저는 뭐 이렇게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뭐 이거는 뭐 설정이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병자대운이나 네. 뭐 지지로는 좀 수가 좀 와주고 위로는 이제 화가 목이나 화가 같이 이제 동조하는 이제 형태로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희신용신이 한꺼번에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이 희용신을 더 이제 북돋아 줄 수 있는 어떤 제3의 어떤 기운들이 사주에 너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의 부족이 이 사주에서는 좀 전체의 어떤 밸런스나 균형을 좀 많이 깨뜨린 것 같아요. 아 진짜 가위 누르는 것만 해도 진짜 네. 가위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렸을 때 가위를 정말 많이 눌려요. 지금도 정말 생생해요. 그 가위 눌린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심하게 눌렸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턱 밑이 다 이게 새파랗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를 이게 악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완전 피멍이 이제 턱 밑에 들 정도로 가위를 많이 눌렸는데 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게 건강 문제하고 굉장히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폐함도 있지만 육체가 허하면 같이 정신도 이제 허해지고 그러면서 또 정신이 허해지니까 또 악순환으로 육체도 같이 이제 허해지고 그러면서 이분 이제 사연에서 보면 뭐 아무데도 안 나간다 집에서 슬픈 음악 듣고 있다 이런 게 사실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주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역시 또 재성의 부재가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재성이 용신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네. 재성의 부재가 있으니까 활동성도 굉장히 같이 이제 떨어지니까 자꾸 바깥으로 좀 움직이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게 이분한테는 또 되게 힘든 일이 되는 거죠. 휴직 중이신데 그러면 해외로 여행을 좀 너무 또 단순하게 갔나요? 제가? 물의 나라로? 아니요. 그럴 단계가 아닌가요? 이거 뭐 밖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오히려 휴직 상태로 계실 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지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문제를 사실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어디 한 분야를 건드려가지고 해결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뭐랄까 바로미터가 있다면 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자기 몸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막 글자 그대로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근데 뭐 그러면 그걸 누가 모르냐 나도 잘 자고 싶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수면제를 먹는다고 잘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분은 목화의 기운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과 대척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휴직하고 계실 때 우리 뻔뻔님께서 집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이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방금 그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네. 일찍 일어나서 네. 목의 시간대. 목의 시간에 일어나서 네. 충분히 몸을 움직이고 네. 밥 먹고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네. 굉장히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네. 무조건 해가 떠 있을 때는 바깥에서 왕성하게 보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지금 질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 게으름 우유부단 기후 때문에 시작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시작하지 않아서 게으르고 우유부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음악 듣는 거는 좀 당분간 네. 좀 말리고 싶어요. 말리고 싶고요. 음악 듣는 것도 딱 정해놓으세요. 밤 9시 반 이후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음악 듣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음악을 듣는 것은 지금 그나마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금의 음악을 듣는 건 수의 행위이기 때문에 금을 설계시키는 데는 도움이 돼서 지금 간신히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지금 우선적인 것은 목과 화의 기운을 쓰는 거다. 그래서 지금 휴직 중에요. 빨리 나가셔서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요. 연기 학원에 등록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연기학원? 예, 병화 남하고 조명 아래서 남들을 고의적으로 의식하게 만드는 행위 이게 이제 연기거든요. 근데 이번은 당장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사람 워낙 너무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 단계로는 미술 학원을 먼저 가시라고 그러고 싶어요. 일단 그림을 청각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인 것을 아주 굉장한 해법이신 것 같아요. 그래 보시라. 연기학원은 정말 시각이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자기의 기울이 높아지면 바로 연기학원을 등록해라. 어차피 전문 연기자가 될 거 아니시니까. 이 연기라는 것은 온몸을 쓰는 행동이거든요. 온몸을 쓰고 단지는 몸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정신적인 요인들을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어떤 그 도시의 아이들을 학교 딱 다니고 와가지고 그 또래 와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른바 학업 공부만 시킨 집단하고 그다음에 뭐 뮤지컬이나 연기에 반가워 활동을 하는 애들하고를 비교를 했는데 이 후자가 훨씬 더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종합적으로 몸을 쓰는 훈련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 듣고 계시네요. 굉장히 지금 경청을 하고 아니 계죠. 또 뭐 아내가 또 아내가 또 그러니까 그걸 배우니까 저는 진짜 정말 그거는 정말 그런 실제로 세종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 학생들한테는 의무적으로 뮤지컬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이상으로 더 그 자신의 그 뭐랄까 포텐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뭐 이상한 수업 좀 빼고요. 강원 선생님 말 들으니까 약간 이게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집에 있으면 아내가 이제 제가 출근했을 때 육아를 하니까 이제 아내 친구들이 되게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뭔가 직업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서로 막 딴 거예요. 한 명은 책 보고, 그렇죠. 한 명은 게임하고, 그렇죠. 멍하니 있다가 한 그렇죠. 두세 시간 지나면 지친다 헤어져 이렇게 하는데 아내 친구들이 오면은 되게 뭐 각자 다들 인생에 고민도 있고 힘들겠지만 되게 밝아요. 그리고 다들 특징이 몸을 되게 많이 써서 얘기를 해요. 말할 때 저는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막 얘기 아내도 그렇고 다들 힘들 텐데 생활이 힘들잖아요. 막 말할 때 강원 선생님도 약간 이렇게 몸짓을 써서 얘기하는 편이신데 얘기할 때 뭐 청자들은 안 보이겠지만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그분을 말할 때 그래서 있지 이걸 때 있잖아 이런 몸짓을 쓰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네가 하니까 좀 이상하다야. 나 진짜 좀 너무 보였어. 청자들이 안 봐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걸 하셔라. 그래서 그 듣는 거 말고요. 그냥 저도 아까 이제 충고를 좀 드리려고 한 게 그럼 듣지 말고 차라리 하셔라 노래를.
저는 이런 걸 좀 충고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 선생님이 뭐 정확한 포지션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강원 쌤 말대로 그런 스탠스에 저가 생각이 나요. 저는 비록 그런 쪽 세계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안 했지만 저는 그걸 가서 보는 것도 그냥 즐거웠거든요. 이분도 가서 자기가 처음엔 좀 움츠러들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참 기후는 이 기토가 그러듯이 참 수렴성이 있고 굉장히 단단한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웬만큼에서는 잘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망가지면 진짜 확실하게 망가져요. 왜? 모든 문제를 자기 안으로 세계의 모든 문제를 자기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꺼내야죠. 우리 같은 무신은 너무 자기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막 듣고 싶지도 않은데 무신 나름인데 이렇게 발산시켜서 문제라면 이 기후는 너무 수렴시켜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뻔뻔님한테 두 번째 그 과제를 주고 싶어요. 무조건 그리고 어쩌면 그 제가 볼 때 그게 엄청나게 히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병을 자랑하세요. 무신은 병을 자랑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아파도 막 나 죽는다 막 그러고 막 내가 어떻게 아프고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선생님이랑 쓰기를 보니까 그런 건 같네요. 그래서 제가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래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야. 쓰기도 아이고 허리야. 나는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스탠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희 아플 때 항상 카페에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 막 구급차를 부르고 막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막 실려가고 막. 저게 딱 이거 뭐 진짜 안 봐도 비디오예요. 배우 기질이 있군요. 무신도. 근데 기후일주는 그렇게 그 좋은 것을 안으로 수렴시켜야지. 나쁘고 힘든 걸 이렇게 수십 년 나이 38살밖에 안 되는데 그 20년간을 갖다 그렇게 안으로 수렴시키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멀쩡해질 수가 없어요. 병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럼 병을 어떻게 자랑하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드렸어요. 이게 히트할 수도 있어요. 이게 프로페셔널. 뭐지? 페이스북을 여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상태를 아무도 봐주지 않죠. 처음에는. 아무도 봐줄 사람도 없겠지만요. 자신의 상태를 글을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딴 글을 쓰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한테 보낸 이것처럼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절절하게. 씨발 세상 사람들 나 지금 졸라 아프거든. 나 죽을 것 같거든. 그 말 남이 들었을 때도 이렇게 정말 훅 와닿게. 우리가 아까 사연 읽을 때 좀 훅 와닿잖아요. 그렇죠. 뭐 다행히 아파서 휴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죽고 싶.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을까를 마치 연구하듯이 연구하듯이 써야 돼요. 이거 쓰시는 거예요. 계속. 저희 라자면 클럽 게시판에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쓰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막 미술학원도 나눠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고 먹는 것들도 다 공개하세요. 오늘 뭐 먹었다. 일기를 공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타격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막 한 2명 읽었고 막 이런 거에. 그런 걸로는 절대 타격 안 했습니다. 무신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우리는 무신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럼 진짜 상처 입어요. 그래요. 그것도 특이하네. 무신은 또 되게 좀 둔한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거기 또 그런 데서 또 민감하다고. 재밌네요, 무신. 근데 아닌 척 하긴 하는데. 아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아이씨 뭐지 이런 게 있어요. 하긴 청수님이 무신일 주니까 또 청수님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잘 알아. 그래서 근데 다행히 기후는 절대 그런 걸로 상처를 입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진짜. 왜 자기가 첫 번째 독자니까요. 무신은 자기가 쓰고 지가 안 읽습니다. 그것도 또 이렇게 공감이 가네요. 무신은 지가 쓰고 지가 안 읽어. 근데 기후는요. 지가 쓰고 첫 번째 독자 마지막 독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도 자기가 읽을 거니까 괜찮아요. 무신 이게 기후에 비해서 무신 선생님 이상한데 자기가 안 읽으면서 또 남의 관심을 또 받아야 그렇죠. 되고 그게 불우한 무신의 운명이에요.
근데 예. 사실은 무신은 왜 자기 걸 안 써놓고 안 읽냐면요. 예. 자기 걸 읽으면 쪽팔릴까봐 못 읽어요. 아. 사실은 그 공포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완벽하게 뭔가를 한 결과물이 있으면 그건 계속 보고 계속 소문을 내요.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거는 네. 절대 다시 들여다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존심이 지가 스스로 상하는 거죠. 맞아. 예. 볼수록. 근데 기유는 뭐냐면 예. 자기 잘못했다 이걸 더 개선시키려고 해. 네. 고쳐요 계속. 쓰면서. 고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쭉 다 써보세요. 네.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요. 그림도 그려보고요. 그거 그대로 올리세요. 또 사진도 찍으세요. 사진도 찍어서 또 올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가다 보면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 뻔뻔님과 거의 겉으로는 멀쩡한 직장을 다니거나 뭐 좋은 스펙을 가지고 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고통을 아는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뻔뻔님도 질문 삼면서 말했지만 뭘 또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늦었지만 근데 이제 나 이제 30대 후반만 돼도 뭘 어떻게 새로 시작해라는 공포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자신도 없고 뭐 돈도 못 모는 것 같고 뭐 이러다면서 이제 자기 속에서 이제 드디어 자기 속에서 이제 익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있으면 결과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용단을 내려야 되네요. 그 뛰쳐나오는 게 뭔가? 집을 뛰쳐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딱 말씀드리건데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열면요, 막 우리 클럽 게시판에도 이렇게 그 뭐지 페이스북 그 주소 올려서 많이 와 달라라고 광고도 하시고.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클럽 게시판에 사연을 받았잖아요. 그쪽에 받았으면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로 뭐 응원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댓글 지금 게시판에서 안 받아? 지금은 메일로 받고 있죠. 다시 근데 바꾸지. 이게 참 애매한 게 장단이 있으니까. 메일로 보내길 원하시는 분이 있고 게시판으로 보내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이걸 게시판에 공개해도 괜찮으신 분들은 게시판에도 올리시라고 해. 네, 그러시랍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진짜 병은 많은 사람이 알수록 좋아. 근데 내 병을 왜 옛말에도 병을 자랑이라고 했냐면 내 병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있잖아요. 내가 웃어지는 게 아니고 내 병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당연한. 하긴 모든 일에 사실 본질적으로 제일 힘든 게 남이 몰라서 힘든 거죠. 이런 일도 남이 좀 알아주면은 견딜만한데. 그래서 근데 워낙 딴지 홈페이지 게시판이 별로여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딴지를 떠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전 직장이라고 이제. 아니 매일 전 직장이야? 알림이 오잖아요. 알림이 오잖아요. 이놈의 게시판은 댓글이 달려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이제 뭐 SNS가 굉장히 악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뻔뻔님은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제가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잠이라고 했어요. 잠의 문제는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대한 일찍 일어나라. 그 전날 밤에 잔지 안 잔지 상관없다. 최대한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낮잠 자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잠이 올 때까지. 피곤해서 잠이 올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래서 낮에 잠을 자는 것이나 아침에 잠을 자는 것은 아무리 숙면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시에 밤 10시 이후에 잠이 들어서 새벽에 깨는 어떤 이것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이것을 이제 그 자신의
그 일상과 다음에 특히 먹는 거. 특히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꼭 자기 전에 탄수화물과 당분을 섭취하라는 거. 어떤 오행일까요? 이건 오행하고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최강의 식사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 상관없이 저녁에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뭐 그러면 살찌는 것에 대한 공부 때문에 저녁에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잠이 들어도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속 켜져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화면은 스크린 세이브로 까만데 네. 컴퓨터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일단 저녁에 탄수화물과 다음에 드시고 왜냐하면 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탄수화물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단 것을 좀 양질의 당분을 뭐 조청이나 꿀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같은 그 양질의 당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좀 그런 쪽으로 그 하고 싶고 다음에 이제 좀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좀 식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활기를 불어넣는 그러니까 화의 기운을 목화의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게 뭐냐면 계절 음식이에요. 죽은 음식 말고 네. 통조림 뭐 이런 뭐 인스턴트 이런 거 말고 네. 돈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참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계절 나물들이라든가 계절 채소들 그런 어떤 계절 또 그 어패류들 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딴지마켓에서 활전복 그런 것도 되게 맛있고 달달한 쿠키도 막 활전복. 팔고. 틈새를 노리냐? 내가 먹어봐서 난 내 돈 내고 사 먹거든. 맛있더라고. 활전복. 나도 다 사 먹어. 과메기 맛있던데 과메기. 나는 전복이랑 그 달달한 쿠키 그거 맛있던데 찹쌀떡이랑 그렇다고요. 쭈꾸미도 맛있던데. 딴지 마켓에서 사세요. 가서 장 보기 싫으면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네, 참 별짓을 다. 아니 이렇게 지금 무거운 사연 앞에서 딴지 마켓이. 그 와중에는 딴지 마켓 광고 심지어 시켜. 저도 쌤 저 다 사 먹어요. 제 돈 아니, 내고. 저 저는 엄청 VIP 고객이에요. 저. 진짜 그 사직하고 이후로 완전 180도 바뀐 게 애사심, 예국심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뭐 이런 이런 게 되게 거칠어졌어요. 거칠어지다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내가 장녀로서의 역할, 뭐 딴지 직원으로서의 역할, 뭐 친구로서의 역할, 막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내가 버릴 거는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아예 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막 이렇게 나는. 평생을 직장 안 다닌 나는 어떻게? 여튼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 자신을 정말 디폴트 값 0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뻔뻔님의 인생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회사를 그만두시든지 정장을 그만두시고 정말 새로운 꿈을 꾸시든지 뭐 해외로 나가시든지 그거는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 휴직 중이시니까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모든 것을 24시간을 모든 것을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 다시 지친다 생각하시고 남자분 같으면 다시 군대 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요. 우리에게 제일 큰 진짜 공포잖아요. 다시 보면 아직도 꿈꿔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도 막 입대 다시 하는 거 막. 본래 방위인데 현직으로 가야 되는데 서류가 잘못된 거네. 막 이러고 아직도 꾸는데. 선생님 말씀에 생각나요. 전 저번에 이제는 예비군도 지났지만 저번에 예비군 뭐가 오는데 무슨 이병 뭐에서 서류가 정말 잘못 왔어요. 그래서 연도가 9,999년까지로 나오는 거예요. 9,999년까지 현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우씨 막.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겁재년이에요. 이때는 진짜 자기를 완전히 갈아엎고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행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토까지. 그래서 올해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진짜 다시 비견의 힘을 되찾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경자년으로 가는 내후년 뭐 3년 신축년 뭐 2, 3년 뒤가 굉장히 진짜 이보다 더 힘들지 않겠냐라고 지금 지대 걱정을 하시는데요. 예,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요. 그걸 충분히 견뎌낼 이 무술년과 기해년에 그것을 충분히 기해년은 굉장히 좋거든요. 다 목으로 해수가 목으로 바뀌는 때니까 이때 충분히 자기를 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으면 그깟 경자 신축 2년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제 41세 병신대운으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이 병신 정주를 굉장히 걱정하셨는데요. 다행히 계두가 되는 대운이에요. 화극금이니까 병화가 신금을 누르고 정화가 유금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용신운을 강하게 쓸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신운으로서의 그 신금과 유금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진짜 인생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지금이.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열받으시겠지만 이제 요즘 한국 축구 보면 생각나는 게 이제 지금 이 사연 읽은 내용이 자꾸 지금 현재 한국 축구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든 지키는 것만 너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수비인데 원래 금의 속성이 강하신 분들이 근본적으로 그 금은 원래 수비라고 해서 지키려고 하는 어떤 기운들을 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수문장 같은 역할이죠. 근데 골 안 넣으면 수비하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공격을 한다는 게 뭐 꼭 진짜 가서 골 넣으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너무 지키고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아침에 좀 활기차게 이제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41세 오는 이제 병화대운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그런 거군요. 11명이 모두 골대 앞에 서가지고 네. 골 넣으러는 안 가고 심지어 골 넣으러 오지도 않는데 막 이제 반대의 경우의 분들도 있어요. 골은 실컷 한 100골 넣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는 한 200골 먹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무모한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들은. 근데 이분은 무모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너무 좀 소극적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너무 주저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 금이라는 글자들은 수비도 있지만 저게 창이거든요. 그럼 창은 공격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창을 너무 수비적인 형태로 이제 가져가면서 자기를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슨 학원 같은 데 다니는 거라든지 이러면서 좀 약간 공격적으로 패턴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질문을 3가지 나눠서 해주셨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강프로님 또 연결해서 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그 모든 거에 답이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림 뮤지컬, 또 뭐 온라인 일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 네,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시고. 네,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오늘 사실 제가 걱정이 좀 됐던 게 강프로님이 어제 병원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오늘 녹음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 2시간 정도를 불태우시고 막 졸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낮잠을 자야 되시네요. 하얗게 불태우시고는 말씀이 끝나시자마자 숙면에 들어가실 채비를 강원 쌤이야말로 잠을 잘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구들은 못 짠다니까 요새. 네, 근데 마지막에 재정적인 부분에 추가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여기까지 좀 힘을 내주시죠. 네, 간단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 휴직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 디폴트 값 0으로 바꿔놔야 된다고. 재정 문제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은 저기 어차피 그렇게 떼돈을 버는데 그래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것에. 굉장히 그 안정적인 것에. 근데 지금 이제 막 자신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흐트러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발 그 버려야 될 거 좀 빨리 버리세요.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될 것들 못 버린다 했어요. 네. 그 굉장히 안 좋은 네, 기운입니다. 정말. 특히 그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이렇게 안 가고. 건전지 있어서 안 가는 거 예. 고장난 것들 있잖아요. 네. 고쳐서 쓰든가 네. 그래서 가동을 시키든가 아니면 무조건 갖다 버리셔야 돼요.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네. 클럽 게시판에 그런 걸 시행하고 난 뒤에 훨씬 더 뭔가 가볍죠. 에너지틱해지셨다는 말씀들이 네. 좀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아 근데 그걸 저는 아직까지도 못했어요. 네. 하긴 뭐 명리학과는 별개로 저는 한 번씩 그냥 싹 버리는데 네. 집이 텅 비면은 네. 그 휑한 기분이 네. 너무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근데 너무 진짜 바빠가지고. 저는 정말 이 사주명리 이런 걸 떠나서 네. 정말 이게 버릴 거 있잖아요. 집에다가 뭐 적채해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거는 요즘 같은 세상뿐만 아니라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후라이팬이 있다. 저는 무조건 버려요. 우리 와이프가 사다 놓고 그러면 막 이제 난리 나요. 야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후라이팬이 왜 도대체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느냐. 돈 주고 샀다 이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소비 자체를 애당초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소비를 생각하고 사면 되는데 그냥 덥석 사버리고 창고에 처박혀 있고 이러는 거예요. 아마 우리 뻔뻔님은 자기 집안 혹은 방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쓸모없는 것을 그럴 거예요. 그거 갖다 내버리는 순간부터 제가 볼 때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일단 제발 좀 갖다 버리세요. 다 버려요. 그냥 있는 거 멀쩡한 것도 버려. 아니, 정말 지금 쓰지 않는 건 다 버려. 그다음에 특히 신발, 신지 않는 거. 신장에 안 신는 신발, 신은 지 정말 6개월 넘은 신발 다 버리세요. 정말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한데 그건 안 돼요. 신발이 어떤 의미인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방 안에 있는 거는 다 잘 버리는데요. 여자분들은 신장에 있는 신발은 또 안 버려요. 아유 또 왜 여성만 그렇다고 또 그러세요? 아니, 남자도 그렇더라마는 신발을 잘 안 버려요. 근데 사실은 신지 않는 신발은 신은 글자 그대로 이제 가령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마의 기운이 전혀 없단 말이야. 자기는 돌아다닐 기운은 없는데 돌아다니는 말만 있으면 어떻게 돼? 말도 굶어 죽는. 그게 좋게 작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딱 계절별로 딱 잘 신는 거 해놓고 이제 신은지 기억도 없는 신발들은요, 그냥 누굴 주든가 아니면 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 줄 사람을 찾지 말고. 그럼 또 계속 또 놔두게 되거든. 와 그냥. 이게 진짜 저는 잘 될 수가 없나 봐요. 지금 소름 끼치는 게 제가 다 못 버렸는데 이사 갈 때 이제 이번에 신혼집 들어갈 때 버릴 신발 거의 반 정도 추렸거든요. 이건 진짜 아니다 해서 이 신발 이만큼 해놓고 그 집에 이제 저희 친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어서 너 이사 나갈 때 이거 버리라고 이제 그게 이만큼 넣고 남잖아요. 큰 종량제는. 그러고 왔는데 얘가 내가 물건들을 두고 갔다면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신혼집에 들어왔어요 결국. 그거를 이고지고 와가지고 전 진짜 잘 될 수가 없나 봐요. 버렸는데 다시 빨리 돌아와. 버려, 빨리 버려. 빨리 버리시고요. 그 재정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분이 관의 자리가 정확하게 힘이 틀이 잡히면요 스스로 딱 자신의 플랜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이때까지 계속 침해 당해 왔기 때문에 막 갑자기 취직하는 데보다는 몰라 싶으면 마음대로 써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럼 또 걱정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에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관점이면 써도 돼요. 쓰고 싶으면 써야지. 그러면 자 쓰대. 그럼 쓰려면 버려야 되니까. 그럼 버려야지 열심히. 그러면 왜?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가면 연금이라도 받으려면 공무연금이라도 받으려면 또 20년 넌 다녀야지. 그럼 그렇게 논리적 흐름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
그런 걱정들을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걱정할 자격이 안 돼. 예. 이분은 예. 그 전에 먼저 모든 걸 튜닝해서 가장 이제 초기화, 초기화 시켜놓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다 풀어질 것이다. 그 강선생님 자체의 말씀에 논리. 생각나는 게 제가 막 되게 보고 좋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일본에 좀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이 자기를 스스로 버리기 변태라고 칭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그게 막 엄청 히트를 쳐서 책을 내고 일본 드라마까지 제작이 됐거든요. 그게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라는 미니멀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분은 좀 심한데 너무 버리려고 해서 근데 그 혹시나 뭐 시간 내시면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집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실제 그 사람은 사진도 올렸는데 너무 마음이 평온해져요. 마루 바닥에 하얀색 커튼 하나만 바람에 휙 휘날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왜 아니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행 갔을 때 숙소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나 같은 평수나 그런데도 놀러 갔을 때 그런 숙소들은 진짜 깨끗하잖아요. 뭐 자질구레한 게 없어서 그런 거에서 오는 이 뭐라 그럴까 좋은 게 있거든요. 뭔가 쉴 수 있고 제대로 쉴 수 있고 뭔가가 없으면 나중에 그것을 바꿀 때도 되게 쉽고 떠나기도 되게 쉽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이라는 건 되게 좀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우리 아이도 지금 뭐 장난감을 뭐 1세부터 이렇게 사줬다고 치면 저는 3세 때 가지고 놀았던 거는 싹 버렸어요. 버리거나 아니면 기부하거나. 그러면 이제 5세 때 가지고 놀던 거는 또 1년 지나면 안 갖고 놀아요. 그러면 그렇죠. 또 이제 기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래서 새로운 걸 이렇게 교체해주거나 이러는데 보통 애들은 못 버리게 해요. 보통 애들은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래도 딱 그냥 1년 동안 너 안 가지고 놀았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 계속 적체돼 있으면 자기 또 새로운 거 못 사니까 이제는 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발 정말 집에 안 쓰는 물건들 뭐 꼭 이분뿐만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정말 편한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정리를 잘 못한다고 하셨는데 버리기 시작하면 정리도 잘 물건이 되실 얼마 것 같네요. 없으면 정리도 쉬워요. 맞습니다. 되게 걱정했지만 오늘은 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방송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명리적으로 공부가 되기도 했지만 뭐 경중은 다를 수 있어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본인이나 혹은 뭐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 부여를 또 살짝 해봅니다. 뭐 그동안 마음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나자면 식구들이 함께 듣고 고민해볼 수 있게 대표 사연 보내주신 뻔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새는 뭐 이렇게 대표 사진 채택되면 뭐 경품 주는 거 없나? 그러게요. 선물을 받고 있죠 저희가. 저희가 받는군요. 국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국내 유일 선물 받는 방송. 저희가 협찬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후일주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웃고 즐기시는 가운데 제목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는지 살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지. 앞에 그렇게 오늘은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밥값을 해지 새끼야. 야 숙제로 그렇게 했으면은 강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게 뭐 디폴트 뭐 그다음에 버릴 거 버리고 뭐 요 안에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아니 기후일주. 그러니까요 제목을. 강원 선생님이 지금 쿠키만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고민하고 있으실 거라고. 제가 보기엔 강원 선생님은 감독으로서의 재능이 월등하신 분입니다. 강원 선생님은 지금 현재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게 오로지 지금 먹는 거 그거 이분은 말하면서 먹을 제목을 제목을 해도 안 걸린다. 그래 다 드시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현재에 굉장히 충실하신 분인데 강원 선생님이 조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제목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자랑하라. 선생님 쿠키 좀 더 드시죠. 2부에도 제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2부도 있구나 오늘. 자신의 아픔을 자랑하라. 로 제목을 정하고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가 아니라 알려라. 그러게요.
죽기 전에. 나의 죽음을 알려라.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좀 맛있는 게 있어야 될 건가 봐요. 네. 그죠? 나는 먹이만 주면 다 한다니까. 하라는 거 다 해. 정말 쉬지 않고 드십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방송 중에 방송 제목을 정하는 특이한 방송이기도 하다. 아니 이거 틀이 없거든요. 네. 원래 저희 가온 선생님 늘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방송이 아니라 음원입니다. 음원. 그냥 저희끼리 녹음하는 거거든요. 네, 라자명 시즌 3은 육식갑자 대장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식갑자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이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 사연 모집에 도전해 주시면 되고요. 한 일주를 2주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일주 첫 번째 시간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기후일주 추가 사연과 남심 여심 공략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후일주 다음으로 이야기 나눌 육식갑자 대장정의 22번째 일주는 개묘일주 사연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미리 말씀을 네. 드리긴 했는데요. 아 이거 녹음해놓고 계속 써야겠다. 근데 매주 하려니까 힘드네. 또 매주 새롭게 말하는 맛이 있죠. 네. 네. 어쨌건 죽돌림 마무리해 주시죠. 임진일주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진일주가 뭐야 지금? 기후일주. 아니 기후. 미안해 복사했어. 기후일주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